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할 뿐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실수의 연산법을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별로 안 궁금할 수도 있겠지만 정리해본 수학 용어입니다. 명제란 내용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할 수 있는 문장으로 평서문의 형식으로 나타내어지는 문장입니다. P이면 Q이다 꼴로 나타내며 화살표에 직선을 2개 그으면 항상 참인 명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는 기계이다는 참인 명제이며 인간은 식물이다는 거짓인 명제가 됩니다. 그녀는 예쁘다와 같은 문장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별할 수 없으므로 명제가 되지 않습니다. 공이란 증명하지 않고도 항상 참으로 받아들여지는 자명한 명제이며 이론의 기초로서 가정한 명제입니다. 정의란 더 이상 다른 공리로부터 도출될 수 없는 가장 기본이 되는 공리입니다. 다른 명제나 개념의 전제가 되는 공리입니다. 집합은 주어진 조건이 같거나 같은 성질을 가진 원소들의 모임을 의미합니다. 원소는 집합을 구성하는 요소로 그 대상을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수의 연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산 순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산 순서는 거듭 제곱을 가장 먼저 하고 그 다음 괄호 속 연산을 수행하게 됩니다. 괄호 속에 곱셈과 덧셈이 같이 있다면 곱셈 연산을 먼저 하고 덧셈 연산을 수행합니다. 곱셈 연산과 나눗셈 연산은 누가 먼저 하든지 상관이 없으며 마찬가지로 덧셈과 뺄셈도 어떤 연산을 먼저 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괄호의 연산 순서는 소괄호를 가장 먼저 하고 그 다음 중괄호, 대괄호 순입니다. 연산법칙은 다음과 같이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이 있습니다. 교환법칙은 연산하고자 하는 수의 순서를 바꾸어도 항상 등식이 성립할 때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2 더하기 3과 3 더하기 2는 같은 값을 가지게 됩니다. 결합법칙은 가로를 이용한 연산 순서를 바꾸어도 그 결과값은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2 더하기 3을 먼저 연산하고 1을 더하나 1 더하기 2를 먼저 연산하고 3을 더하나 값은 같게 됩니다. 분배법칙은 괄호 속 연산을 곱셈 연산을 사용하여 분배를 하는 법칙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5 곱하기 13의 연산을 수행할 때 13을 10과 3으로 나누고 1을 각각 연산한 결과값을 더하면 조금 더 편리하게 연산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뺄셈과 나눗셈은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닫혀있다의 정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 A가 있고 집합 A에 임의의 두 원소 AB가 있을 때 이 AB를 어떤 임의의 연산 동그라미에 연산을 한 결과값 C도 집합 A의 원소가 될 때 집합 A는 연산 동그라미에 대해 닫혀 있다고 합니다. 앞선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의는 암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항등호는 집합 S는 연산 동그라미에 대해 닫혀 있고 임의의 원소 A에 대해 연산 동그라미가 다음을 만족할 때 이 일을 A의 항등원이라고 합니다. 항등원 E도 집합 S의 원소가 되어야 합니다. 즉, 쉽게 말해 A라는 수가 있을 때 어떤 연산을 수행했는데 다시 A가 나오게 된다면 이 다시 A가 나오게 하는 수를 항등원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어떤 수를 연산을 수행을 했는데 항등원이 나오게 하는 수를 의미합니다. 집합의 개념에서 본 실수의 체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실수는 수직선상에 놓여있는 모든 수라고 했습니다. 수직선상에서는 실수의 포함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집합이라는 수학적 도구를 사용하여 포함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연수 집합은 기호로 n으로 나타내며 말 그대로 자연적으로 생긴 수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자연수를 조금 더 확장하면 정수가 되고, 정수는 기호로 z로 나타내며 정수는 자연수에 0과 음의 정수를 추가한 것을 의미합니다. 유리수는 기호로 q로 나타내며 p분의 q꼴로 나타내어지는 수를 의미합니다. 이때 p와 q는 정수가 되며 단 p는 항상 0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유리수는 곱셈의 역원이 되며 유리수는 비율을 나타내는 수를 의미합니다. 유리수에서는 1이라는 수가 중요한 수가 되는데, 즉 p분의 q꼴에서 p와 q의 값이 같게 되면 1이 되게 됩니다. 즉 나눈 수만큼 다시 합치면은 1이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무리수는 유리수가 아닌 수로 정의했으며, 무리수는 제곱근과 초월수가 있습니다. 무리수는 음의 무리수, 분수꼴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수들을 모두 합친 것을 실수라고 하며, 실수는 기호로 R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닫혀있다와 닫혀있지의 않다에 대해 테이블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자연수는 덧셈과 곱셈에 대해서는 닫혀있지만은 뺄셈과 나눗셈에서는 닫혀있지 않게 됩니다. 항등원은 덧셈에 대한 항등원은 없으며 곱셈에 대한 항등원은 1이 됩니다. 역원은 없습니다. 정수는 덧셈, 뺄셈, 곱셈은 연산이 닫혀있지만 나눗셈은 유리수가 정의되지 않기 때문에 나눗셈에 대해서는 닫혀있지 않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항등원은 덧셈은 0이 되고 곱셈은 1이 되며 역원은 유리수가 정의되지 않기 때문에 없게 됩니다. 유리수는 이러한 모든 사칙 연산에 대해 닫혀있게 되며, 마찬가지로 항등원은 덧셈은 0이 되고 곱셈은 1이 됩니다. 역원은 어떤 수 a가 있을 때 a에 대한 덧셈에 대한 역원은 -a가 되며 곱셈에 대한 역원은 a분의 1이 됩니다. 이 테이블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실수는 유리수만으로도 사칙 연산이 모두 닫혀있게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